Come on. Easy. Daniel. Who's your best friend in the squad? Been here almost 10 years, everybody's best friend, but 토트넘 선수들이 클럽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군지 답변했고, 여기에는 축구계의 일반적인 흐름과 특이점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베스트 프렌드들의 관계 형성이 재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빅리그에서 선수들끼리 밀접해지는 케이스의 첫 번째는 자국 선수들끼리입니다. 축구뿐 아니라 유럽의 어학원에서도 100%에 가깝게 흡사하기에 저에게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음식, 문화, 언어 등 처음부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는 당연히 가까워지기에 유리하고, 한국 유학생들 또한 최초에는 주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고 같이 한식을 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Who's your best friend in the squad? I have a lot of brothers in the team, but I gotta say my brother Lucas Bergman, Swedish brother, you know, connection. 토트넘 또한 스웨덴 국적의 클루셉스키와 베리발, 이탈리아 국적의 비카리오와 우도기가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답변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들의 재미난 포인트는 토트넘에서의 성적이 자신들의 대표팀 생활으로 직결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배의 유망주였던 클루셉스키는 토트넘 이적 첫 해에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스웨덴 대표팀 선발 명단에 무조건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고, 우도기와 비카리오 또한 토트넘의 주전 자리를 차지하자 이탈리아 대표팀 데뷔의 영광이 주어졌고, 각각 3경기, 2경기의 A매치를 치러냈습니다. 다음 주전은 베리발이고, 그가 만약 토트넘의 주전이 된다면 클루셉스키 이상으로 스웨덴 국가대표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국 선수들끼리는 대표팀에 관한 이야기, 한 해의 목표 설정에서도 대부분 같은 대회에 출전하게 되므로 자연스러운 연결성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레버쿠젠 시절 손흥민은 류승우를 만난 첫날 서로 존칭을 썼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민혁이 임대가 아니라 토트넘 라커룸으로 바로 합류한다면 손흥민 입장에선 오랜만에 클럽에서 만나는 같은 국적의 선수입니다. Who's your best friend in the squad? Destiny and Brennan. 빅리그 베스트 프렌드 두 번째 케이스는 연령대입니다. 유럽은 흔히 선후배 문화가 한국보다 덜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들 또한 대표팀이나 클럽의 파벌들은 비슷한 연령대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퍼기의 아이들이었고, 선배들에 의해 세탁기에 갇혔던 스콜스와 성적 모욕을 겪었던 베컴, 축구와 셔틀을 해야 했던 기타 선수들은 자신들이 메뉴의 고참이 되자마자 폭력적인 선후배 문화를 없애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만국 공통이지만 같은 영화, 만화, 책, 스타들을 보고 자란 또래들은 처음부터 대화거리가 넘쳐나고 서로 다른 세대보다 밀접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언어이고, 유럽 축구에서 대표적인 파벌은 불어권 선수들입니다. 프랑스 국적뿐 아니라 아프리카 국적의 많은 선수들은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클럽에는 그 선수들끼리 강한 동맹이 형성되곤 했습니다. 토트넘 또한 오래도록 라커룸의 거대 파워로 불어권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특이하게도 비수마와 사르를 제외하면 주전 선수 중에 불어 구사자가 없고, 그 둘은 지나치게 성향이 달라 보입니다. Who is your best friend in the squad? Him? No, move. No, everyone. But I'm more with. Yeah, this is the. Yeah, everyone love him. So yeah, he's the one. Pape, Gucci, everyone. I love everyone. 결국 비수마의 선택은 모든 선수들이었고, 캡틴과 함께 인터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선택이 재밌는 이유는 다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but Ben Davies and Fraser Forster. Fraser Forster gets an honorable mention. 과거 토트넘에는 웨일즈 마피아가 있었습니다. 케이스 1번에 등장한 같은 국적의 사람들입니다. 라마피아도 있었습니다. 케이스 3번의 불어권 사람들입니다. 또한 알리를 비롯한 어린 선수들끼리의 관계 또한 공고했었습니다. 손흥민은 처음부터 모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You created it, didn't you? We obviously I've never been in a club where, well, I've been here once with Chris Gunter, but there's been more than one Welsh person. So we knew obviously the other mafia was Musa, Serge, and Teddy. La Mafia. Yeah, so we decided to create a Welsh mafia, but
the original Welsh Mafia is 4 of us because Sonny is in the original Welsh Mafia. So Come through, Sonny. yeah, he's basically Welsh to us. So, La mafia. C'est vous la mafia, hein? Hein? Boss. Okay. Fake mafia. Hey, where's Ben? We want to eat Ben. Where's Ben? Hochberg dans la maison. C'était mon frère avant. Hochberg dans la maison. Pyramid Hochberg. Ah, je connais pas. Pyramid Hochberg. Understand, bro? Tu comptes? Non, dis, je m'appelle Yakou. Qui? Toi. Toi. Je m'appelle Yakou. Qui? Tu m'appelles Sonny. Voilà. Voilà. Yakou. Shaku Shaku. 1 minute assist. What a player. What player? 토트넘 입단 초기의 비머는 팀의 유일한 독일어 구사자였다. 자신을 손흥민이 따라다녔다는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가 아직 서툴렀던 손흥민의 유일한 대화 상대가 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정복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멤버 가운데 벤 데이비스는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축구를 넘어서도 일상을 함께하는 몇 안 되는 베스트 프렌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의 나머지 가까운 친구들이 로든이나 베일처럼 자국의 선수들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손흥민은 예외적입니다. 포스터의 경우 훈련 후 따로 슈팅 연습을 하는 손흥민은 클럽의 모든 서드 골키퍼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안컵 우승 실패로 아쉽게 돌아왔던 손흥민의 유니폼을 거대한 몸에 구겨놓으며 분위기를 주도했던 선수 또한 포스터였습니다. 그레이는 훈련장에 자주 손흥민과 함께 들어오곤 했고 상당한 연령차가 있지만 입단 초기부터 포스터, 벤, 소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Ben Davies, Sonny, Fraser, Model. I'm Brennan. 결국 손흥민은 토트넘에 있는 동안 국적, 나이, 문화, 언어권과 무관하게 마주치면 친구가 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다른 문화권의 포지션 경쟁자였던 오우라 또한 그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서 최고점이었던 얀 베르토먼과 오랜만에 통화할 때의 표정은 마치 헤어진 가족과 상봉한 사람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not even a text. I love it, bro. 사교성이 좋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사람은 혼자보단 여럿이 덜 외롭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의 또래 아이들과 처음 갔던 독일, 다른 유학생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남겨졌던 함부르크 초기를 지나 아슬란이란 최초의 친구와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고 만난 레노와 브란트까지 모두 제 채널의 주인공으로 한 번씩은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한 명 한 명과의 관계는 손흥민에게 유럽을 낯선 땅이 아니라 집으로 만들었고 기숙사에서 아버지와 고추 참치에 햇반을 먹던 시절을 과거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 아니었다면 피해를 손흥민은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재능을 말살하는 인간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르크 시절 매일 싸이월드에 접속하여 한국의 친구들과 대화하던 손흥민은 외로움을 타는 성향으로 보이고 중고등학교 친구들보다 더 친한 친구들을 유럽에서 사귄 순간 SNS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이 실패하고 떠나는 케이스에서 대표적인 공통점은 매일 싸이월드를 하고 무한도전을 다운받고 현지가 아니라 인터넷 속에서 한국어로만 교류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잘했어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 그들에게 유럽은 의미 없는 땅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축구로 돌아와서 해외 진출하는 어린 선수들이 최초에 주시해야 할 대상은 손흥민의 양발과 스피드가 아니라 사교성입니다. 외국어는 도서관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부족합니다. 언어는 학문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한국에서 공찰대와 똑같은 편안함을 가지기 위해선 친구가 필요하고 현지 적응 실패란 오랜 헤드라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혼자 걸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걸으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